여러분, 병원이나 의료 현장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솔직히 우리는 종종 고장난 기계를 고치듯이 증상을 빨리 없애고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만 너무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의 삶과 건강이 단순히 수리해야 할 기계 부품이 아니라 매 순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해드릴 주제는 바로 간호학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말 그대로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로즈마리 파시의 인간 되어감 이론입니다. 환자를 딱딱한 기계적 관점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고 역동적인 생명체 그 자체로 다시 보게 만들어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스마트워치 차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과연 여러분의 진짜 삶의 질을 그 작은 시계에 찍히는 심박수나 수면 데이터만으로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들 속으로 에이, 그건 아니지 하실 겁니다. 맞아요. 인간의 삶이라는 건 몇 개의 숫자로 퉁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니까요. 파디아 씨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고정된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라 한 곡의 끝없는 심포니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심포니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실제 의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부터 시작해서 파시의 핵심 개념, 간호의 예술성,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자연주의 철학까지, 마지막엔 핵심 내용 비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패러다임의 전환, 전체성과 동시성입니다. 간호학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아주 큰 렌즈가 있는데요. 먼저 전통적인 전체성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을 신체, 정신, 영혼이 합쳐진 정교한 생물학적 기계로 보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주변 환경에 계속 적응해야 하는 존재죠. 질병을 진단하고 고치는 전형적인 의학적 관점입니다. 반면에 동시성 패러다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을 절대 쪼갤 수 없는 하나의 통합적 에너지장으로 보거든요. 인간과 환경은 분리될 수 없고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건강의 패턴이나 그 사람이 겪는 삶의 경험 자체에 훨씬 더 집중합니다. 파시의 이론은 바로 이 동시성 패러다임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 섹션, 파시 이론의 심장부죠. 인간 되어감과 질적인 삶의 개념을 알아볼게요. 파시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인간과 우주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의미로 아예 띄어쓰기를 없애고 인간 우주라는 한 단어를 써버립니다. 이 인간 우주는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환경에 맞춰 돌아가는 기계도 아니고요. 예측 불가능하고 무한히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파시는 이걸 소리에 빗대서 되어감의 끊임없는 심포니라고 불렀습니다. 매 순간 내가 원하는 삶의 패턴을 선택하면서 현실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정말 신비로움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인간 우주를 대할 때에 의료진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파시가 말하는 간호의 윤리적 기품, 즉 에토스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존엄성입니다. 환자를 단순히 치료해야 할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우주로 대우라는 뜻이죠. 엄청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믿음을 저버리는 배반이나 그 존재 가치를 깎아내려 수치심을 주는 행동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끝없는 심포니를 존중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존엄성이니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삶의 질이랑 파시가 말하는 질적인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삶의 질은 설문지나 기계로 딱딱 점수를 매기는 고정된 데이터잖아요. 하지만 파시의 질적인 삶은 시시각각 변하는 존재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매 순간마다 나만의 고유한 의미가 있는 거죠. 파시는 이걸 위해 세 가지 알매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현명하게 선택하는 강화된 지혜, 역설적인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별력 있는 증명, 그리고 존재 자체의 친밀감 속에 머무르는 예리한 침묵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결국 내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섹션, 과학화와 예술로서의 간호입니다. 탐구와 실무가 어떻게 만나는지 살펴볼까요? 파시는 정말 단어 하나하나 허투루 쓰지 않는데요. 학문을 말할 때 흔히 쓰는 명사인 과학이라는 단어 대신에 과학화, 즉 동사 형태인 사이언싱을 썼습니다.
진리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완성돼서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향해 쉼없이 나아가고 진화하는 아주 생동감 넘치는 과정 그 자체여야 한다는 그녀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과학화는 무조건 정답을 찾거나 원인을 증명하려는 기존 연구랑은 결이 다릅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인간 우주가 겪는 그 보편적인 삶의 경험, 그리고 그 안의 의미를 아주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방법도 독특해요. 대상자랑 정말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경험의 뼈대를 찾아내는 파시과학화, 그리고 영화나 시 같은 예술작품, 글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는 해석학적 과학화, 이렇게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파시에게 탐구라는 건 그 자체로 한편의 예술이 됩니다. 간호는 단순한 의료비술이 아니라 예술적인 삶을 실천하는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과학은 의미를 진술할 뿐이지만 예술은 의미를 표현한다고 했던 존 듀이의 철학에 엄청난 영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환자의 우주 속에 정말 오롯이 진정으로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또 힘든 경험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주는 은유를 적극적으로 써서 환자가 자기 삶의 고통을 스스로 새롭게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파시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멋진 영감을 받았을까요? 바로 자연주의 철학입니다. 과거 서양 전통 철학자들,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데카르트 같은 분들은 인간의 이성이나 마음만 엄청 고귀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몸으로 직접 느끼고 겪는 생생한 경험들은 좀 깎아내렸죠. 몸과 마음을 아예 분리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니체나 듀이, 메를로 퐁티 같은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아니다, 그건 틀렸다고 외쳤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하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자연세계, 그리고 우리의 몸과 생생한 경험을 철학의 가장 중심에 둔 겁니다. 이 철학자들의 생각을 가장 화끈하게 보여주는 니체의 명언 하나 들려드릴게요. 나는 전적으로 신체일 뿐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며 영혼이란 것도 신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붙인 말에 불과하다. 와,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마음이 몸보다 우월하다는 편견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확고한 토대를 세운 겁니다. 파시는 이 통찰력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간을 결코 나눌 수 없는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실용주의 철학의 거장 존 듀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조화가 깨지고 다시 회복되는 리듬이며 이는 지속적인 성장이다. 삶의 고통이나 갈등을 단순히 피해야 할 나쁜 질병이 아니라 환경과 부딪히며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본 거죠. 파시가 계속 강조했던 되어감이라는 단어가 뒤에 이 성장 개념이랑 얼마나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는지 확 느껴지시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전통 철학과 싹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실 이 표 하나면 오늘 내용 완벽 정리입니다. 전통 간호학이 인간을 숫자로 잴 수 있는 기계처럼 대하고 고정된 과학을 추구했다면 파시의 이론은 자연주의 철학을 뼈대로 삼아 인간을 생생한 경험을 하는 인간 우주로 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신폼이고 데이터로 찍히는 삶의 질이 아니라 순간순간 의미를 찾는 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학문 역시 멈춰있는 게 아니라 과학화라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계속 진화하고요. 여기서 아주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동초월인데요. 예전에 일부 간호학자들은 환자를 낫게 하려고 텔레파시 같은 약간 신비주의적인 초자연적 힘까지 끌어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주의에 뿌리를 둔 파시는 그런 비과학적인 건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에 한계를 뛰어넘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뜬구름 잡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의 경험 안으로 쏙 끌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초월이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생생한 경험, 그 자체가 이미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기적이라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파시의 이론은 현대 의료 시스템에 정말 강력한 자연주의 돌봄 모델을 던져줍니다. 굳이 미신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힘을 빌리지 않아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신비롭고 존엄한지를 완벽하게 설명해주거든요. 그저 질병을 눌러서 없애는 걸 넘어서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질적인 삶을 아름답게 지휘해갈 수 있도록 돕는 진짜 백이 전인적 돌봄의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자, 파시의 눈을 통해 기계가 아닌 우주로서의 인간을 만나본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해설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과 건강을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이나마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수치화된 데이터에 얽매이지 않고 매 순간 나만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여정.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자신만의 아름답고 끊임없는 심포니를 어떻게 지휘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대답 안에 진짜 질적인 삶의 열쇠가 숨어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